르마의 일상, 너무나 하기 힘든 말, 그러나 너무나 하기 쉬운 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바를 일기 형식으로 있는 그대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보시는 분과 다소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름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엊그제 올린 힐링 63회차 유튜브에서 일본 요코하마항 크루즈에 격리 중인 우리 교민 14명 가운데 우리나라에 오길 희망하는 사람 수가 10명이 채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급파하기로 했다는 소름 돋는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 관련 정보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채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고요한 이 시간, 이들 얘기와 관련된 후속 얘기를 하려고 컴 앞에 앉았습니다. 결국 일본으로 급파진 대통령 전용기에는 한국인 4명과 일본인 배우자 남편 1명, 합하여 총 5명이 우리나라에 무사히 왔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고작 저런 정도의 적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출발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니 최종적으로 확정된 귀국 희망 대상자 5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의료진, 정부 관계자, 승무원 등이 의료 장비 등을 챙겨 비행기 트랩을 오르는 장면을 보고 살짝 웃음이 나오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먹기도 하였지만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민간인이 특히 재난과 관련하여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던 최초의 일이라고 하네요. 예전에는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그저 부러워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먼 나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우리들이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마치 내가 그 대상이 되어 그러한 대접을 받는 듯 상당한 자긍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가운 소식으로 말씀드렸던 얘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 관련 정보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표에 대한 후속 얘기는 좀 씁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 얘기를 전하면서 내심 속으로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인들이 우리 정부의 이러한 인류애가 담긴 뜻을 전해 듣고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몹시 궁금했었는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컴 앞에 앉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시 일본인들은 유감스럽게도 혹시나 했던 제 기대를 예상대로 저버리지 않고 일본 주요 포털에서 네티즌들 반응 가운데 일본의 자존심도 있다면서 이러한 한국과의 협력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먼저 제시한 정보 제공은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일본의 진단시약 관련 정보나 기술을 우리나라가 빼내가려고 할 수 있으니 오히려 일본이 주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베스트 댓글에 올랐다는 것을 보고 일본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한편으로 일본인들은 진짜 앞으로 구제불능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이든 어느 사안이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우리나라의 제안에 누가 봐도 선진국이라고 했고 유독 한국에 대하여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걸려 있겠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요코하마항 크루즈에 격리되어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승객들, 외국인까지 상당수 포함된 3,700명의 승객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떠나 인간 존중 차원에서라도 다 같이 협력하여 승객들을 조속히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진대 사람의 목숨을 앞에 두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우리나라의 의도와 다르게 소설에 가까운 정보 유출을 의심하며 우리나라의 제안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일부의 소수 의견도 아니고 베스트 댓글에 올라왔다니 일본인들은 과연 저들이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 그런 내용을 소수의 의견이라도 댓글로 올린 경우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작년 7월 초 일본의 느닷없는 수출 규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가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고조 등 여러 가지 생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 인류의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상대국의 입장도 고려하여
그래도 일단 상대방이 어느 누구이든 도움을 받아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그러지들 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인지상정일 텐데 체면 자존심 때문에 한국의 도움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일본인들의 생각, 그리고 그런 내용이 베스트 댓글에 오르도록 이구동성으로 추천하는 일본 사람들. 이에 한마디 크게 외치고 싶습니다. 일본인들아, 그렇게 쭉 살다 돌아가세요. 이제 나이 60에 접어들면서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 하나, 우리들 주변에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하기 힘든 말이 있습니다. 저 말고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바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꼭 미안해서가 아니고 또한 꼭 고마워서가 아니더라도 거의 무조건적으로 거의 습관적인 반응으로 아무리 사소한 일이 생긴 경우라도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먼저 내 기분이 좋아지고 덩달아 상대방의 기분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자주 경험하셨을 것이고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상대방이 미안한 일을 먼저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만히 있거나 모르는 체 하는 사람도 꽤 많이 보았고, 그리고 분명히 상대방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여 바쁜 시간을 쪼개서 기껏 도와줬는데 일이 다 끝난 후에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너는 그래도 된다는 듯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대방이 먼저 원치 않아도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 자진하여 도와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물론 고맙다는 인사를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저도 사람인지라 좀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경우도 제법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상황이야 어찌 되었든 그냥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선 내 마음도 편하고 상대방도 기분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보라고 게시판에 붙여놓기도 하는 이 말이 그렇게 하기 싫은 말인가? 이 말이 그렇게 하기 힘든 말인가? 이 순간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많이 배운 사람만 쓰는 어려운 말도 아니고 인격체가 높은 사람만 쓰는 고급 말도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남녀노소 구별 없이 누구나 힘 안 들이고 조금만 배려심이 있다면 쉽게 할 수 있는 말인데 너무나 하기 힘든 말로 여기는 사람들이 일본에도 엄청난가 봅니다. 이 시점에서 자꾸만 혀끝에서 맴도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또 했다가는 평소에 아내로부터 제가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주변에서 꼰대 소리 듣는다고 주의를 받은 적이 있어. 자칫 오늘도 그럴 것 같아 오늘은 이 정도에서 그치려고 합니다. 어느덧 날이 밝았네요. 따끈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